오랜만에 강론을 하다 보니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54강이 먼저 방송됨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주역 53강인 풍산점에 대해서 강론토록 하겠습니다. 점의 뜻은 나아간다, 물이 점점 젖어오른다. 괴상의 모습이 산 위에 나무가 있으니 나무가 산의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점점 성장하여 키 큰 거목이 되어가는 점진의 상입니다. 차례대로 순서를 밟아 고대 견실하게 되어간다는 것이 이 궤의 본의입니다. 우주를 관통하는 근원적 생명의 창조적 진화야말로 참다운 실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괴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점, 여, 귀, 길, 리, 정. 점괘는 하께가 간 멈춤의 뜻에 있습니다. 상괘는 손, 순종의 뜻이 있습니다. 멈추면서 유순하게 나아간다는 맥락에서 점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괘의 괴사는 여자의 결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 가정사라는 의미를 초월하는 어떤 우주론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여성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시집감은 그 과정 모든 것이 이해에 맞아야 하고 일정한 프로세스를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행복과 미래의 생성이 보장됩니다. 결혼하는 과정 그 자체가 우주의 생성의 과정 중에서도 핵심적인 심볼리즘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결혼 과정이 점진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주의 모든 사건이 헝클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풍지관의 괴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 위에 바람이 있다. 산 위에 나무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점점 성장하는 것을 뜻하여 점괘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나아가야지 급진하게 되면 방향 순서를 잃고 실패하게 됩니다. 한 단계 올라섰으면 단단히 기반을 쌓고 경솔히 다음 단계로 뛰어 넘어가야 합니다. 목적한 바가 뜻게 이루어진다고 게을리하지 말고 착실히 운을 개척해 나가야 소원 성취가 됩니다. 특히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한번 그르치면 큰 후회를 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조용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기론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성심성의를 다하면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40세 이후는 재산도 모으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합니다. 말년은 분수만 지키면 경사가 많고 자식복도 있습니다. 효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음효를 말하는데요. 이 점괘는 6개의 효사가 모두 홍점으로 시작됩니다. 한 글자가 6효에 다 나오는 경우는 있으나 이 꾀처럼 6효가 다 홍이라는 심볼과 점이라는 괴명을 같이 쓰는 용례는 없습니다. 기러기는 아시아 대륙이 북부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흑기러기, 회색기러기, 쇠기러기, 흰이마기러기, 큰기러기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에 큰 무리를 지어 남쪽으로 이동할 때 V자 모양의 대열을 이루어 움직입니다. 그 행동거지가 질서가 있고 나아가는 모습이 점진적이기 때문에 점괘는 기러기를 그 상징 자체로 쓰게 된 것입니다. 2효를 살펴보죠. 홍점 우반 음식 간간 길. 두 번째 음효인데요. 이제 기러기는 어디로 왔을까? 그는 물에서 무트로 서서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유기는 본시 여유만만한 인물입니다. 유기는 유순중정의 덕을 구유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학교의 중심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호의 천자와도 음양바르게 응하고 있습니다. 초조함이 없이 하위에서 편안히 자신을 수양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효를 살펴보죠. 홍점 우륙 부정불복 부잉불육 흉 리어구 세 번째 양효인데요. 육효의 과정은 항상 좋은 국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한 과제의 상황입니다. 3의 자리가 본시 불안한 자리라는 것은 독자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리한 시도를 많이 하고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강요당하는 자리입니다. 9.3은 과잉부중하고 지나치게 과강합니다. 응효인 상구는 같은 양이므로 반발하며 응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면 가깝게 비하고 있는 6.4는 음양활학에도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사효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음효인데요. 6.4는 대신의 자리, 6.4는 음유하고 재능이 별로 없는 대신을 말합니다. 기러기는 점점 높게 날아가서 나뭇가지에 이르렀습니다. 기러기는 높게 나를 때는 날렵하게 보이지만 땅에 서 있을 때는 외관이 오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리과는 기러기 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러기는 삼새처럼 나뭇가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을 향한 세 개의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서 납작한 평면 위에 잘 서 있지만 나뭇가지는 영 불안합니다. 그래서 설해로 쓰는 튼튼한 사각목이라도 얻으면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효를 살펴보죠. 다섯 번째 양효인데요. 홍점 유릉 부삼세 불잉 종막지승길. 구호는 강권중정의 덕이 있으며 모든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유순중정의 육이와 정응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부는 당연히 육이를 가리킵니다. 기러기가 드디어 릉에 이르렀습니다. 구오의 존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릉은 높은 언덕을 의미합니다. 구오와 육이는 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즉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9.3과 6.4의 방해로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효를 살펴보죠. 홍점 우륙규 기우 가용 위의 길. 맨 꼭대기의 양효를 말합니다. 홍점 우륙의 륙은 본시 육으로 되어 있으나 육은 9.3에서 나왔고 그 위상이 반복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육을 규자로 고쳐 읽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송나라 호원의 설인데 정의천 주의가 받아들였습니다. 규는 운로라고 했으니 기러기가 이동하는 하늘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점괘를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면 처음 물가로부터 시작하여 너럭바위로 올라왔습니다. 너럭바위에서 다시 평평하고 높은 육지로 올라왔고 육지에서 다시 나무로 올라왔습니다. 나무에서 다시 웅장한 고릉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릉에서 하늘로 비약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본시 기러기의 특징은 하늘을 날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깃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대열을 맞추는 것도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효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역의 53강인 풍산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